남녀노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몸속 희한폭탄 염증. 몸속 염증을 방치하면 생사를 위협하는 혈관 질환부터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까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반대쪽으로 하세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병을 부르는 무시무시한 염증. 아주 심한 경우는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염증이 암으로 변한다고요? 어떤 바람으로 가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염증들은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네. 비만인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할 염증 질환의 모든 것. 더 먹어도 되겠네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필수지방산이 닥터지방호에서 제안하는 염증 잡는 특급 비법까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합니다. 닥터지바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 그러면 고혈압을 많이 떠올렸죠. 네. 최근 의학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비밀스러운 살인자가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군요. 네, 염증이라고 하면 열나고 붓고 심하면 고름까지 나는 반갑지 않은 손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러네요. 네. 염증 그렇다면은 그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다들 염증 그러시면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렇지가 않고요. 염증은 착한 염증이 있고 예. 나쁜 염증이 있습니다. 착한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괴롭습니다. 열나고 뭐 머리 아프고 목도 붓고 하지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실 게 없는데 예. 그런 증상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된다 그러면 예. 그 염증이 결국은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만성적인 염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간 건강을 잡는 척경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염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염증에서 염자는 불꽃 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불이 났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배출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세포의 재생이 제대로 안 돼서 만성적이고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태가 될 때 우리 몸에서는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질병도 생기는 거죠. 누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나쁜 염증이 문제는 심장, 뇌, 폐 못 가는 곳이 없다면서요. 염증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잔존에 있는 물질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적혈구를 타고 혈뇨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혈액은 온몸을 가잖아요. 그렇죠. 각가지 병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각각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위에 생기면 위염이고 간에 생기면 간염이고 뭐 췌장에 생기면 췌장염.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관절염 네.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염증인데요. 네. 결국 아주 심한 경우는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염증이 암으로 변한다고요? 물론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염증 발생하면은 소염 진통제 흔하게 쓰세요. 네. 예. 그리고 좀 심하면 항생제 쓰시죠. 그 내성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써야 되겠지만 네. 계속 쓰고 염증을 완전하게 치료 못했을 때 네. 또는 항생제를 쓰면서 전기 자체, 면역력 자체가 같이 저하가 될 때는 네.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바람으로 가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염증에 대한 놀라운 진실. 첫 번째, 네. 이유 없는 통증도 염증이다? 검사를 해보면 도대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뭐 피 검사를 해봐도 그렇고 사진을 찍어봐도 그렇고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아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약한 염증 반응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부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결국 국소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쓸데없이 왜 염증들은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네. 진짜 이해가 안 가. 이 염증에 대한 개념이 알려지면서 근염, 근막염이라고 진단을 해줬어요. 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단을 못 받으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검사를 해봐도 원인 안 나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깨병이나 히스테리아로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 스트레스 중에 받으셨군요, 뭐 이렇게. 그럼요. 예. 그리고 약간의 뭐 여성들의 히스테리 네. 같은 것들 그렇게 진단을 해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오는 경우가 어이구. 많았어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은 아픈데 네. 전혀 진단은 받지 못하고 주위에 공조도 얻지를 못해요. 치료해야 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통증이 와서 갔는데 네. 노총각 히스테리네요 그러면 그럴 안 수 그래도 있어요. 열받는데 네.
검사가 몸 계속 아픈데. 흔히 말하는 담음이나 어혈이라는 것들이 이런 만성 염증 상태를 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근육에 당 걸렸다 또는 어혈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증을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염증이 일으키는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에 대한 놀라운 진실. 그 두 번째입니다. 미세먼지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 미세먼지가 곧바로 이 폐를 통해서 곧바로 혈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혈관 들어가서 바로 독성 물질,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염증의 시작이 그 미세먼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게끔 또 하나 관련된 게 흡연이겠죠. 흡연. 담배 흡연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미세먼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폐암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염증에 대한 놀라운 진실. 그 세 번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땡땡땡을 확인하라. 자, 땡땡땡땡. 괄호 안에 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송옥 씨는? 전 이건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체지방 지수. 체지방 지수. 오늘 방송이 염증인데요. MC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 CRP라고 하는 염증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CRP를? 그래서 열이 심하게 나거나 할 때는 뭐 피 검사를 하지 않아도 염증이 많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이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염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CRP가 어떻게 그러니까 피를 체를 통해서 검사하실 체를 거예요. 통해서 검사를 하고 네, 수치가 이제 막 높게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열도 나지도 않고 감기에 걸린 것 같지도 않는데 뭐 아픈 데도 없는데도 이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결국은 심장 혈관질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으신 분들보다는 심장마비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더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거든요. 만성 염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사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명순 씨는 어디 계세요? 저 누워 있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보는데 안녕하세요. 평소 당뇨를 앓은 이명숙 씨. 지금은 스스로 걷는 것도 힘들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는데 놀랍게도 이 비극의 시작은 염증 때문이란다. 고혈압, 당뇨, 급성 폐렴이 염증 수치가 높아서 걸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많이 주의를 하시라고 하셨어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지속이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당뇨의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만성염증은 합병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염증 인자가 급성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야, 머리 감을까? 난 수 있겠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이명숙 씨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하루. 이제 남편의 도움 없이는 씻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는 남편 민병영 씨. 그러는 거 봐. 뜨거운 말해.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이명숙 씨에게 소리 없이 찾아와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염증. 그렇게 원인도 모른 채 20년 동안 방치했던 만성염증으로 인해 급기야 그녀는 생사의 기로에 섰단다. 병원에서는 염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들기만 이쪽이 터질 듯이 아프고 여기 붙으면 이쪽이 터질 듯이 아프고 조금 견딜만 하지만 심하면 저게 대화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 이명숙 씨의 염증 수치는 무려 정상인의 약 90배가 넘는 수준. 평소 잠을 잘 못 이루어 악몽에 시달리며 수면 장애를 앓았던 그녀. 뿐만 아니라 39도가 넘는 고열의 구토 증세를 동반한 가슴 통증까지. 전저 증상 또한 심각했는데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진단명은 급성 신우신염을 동반한 폐열성 쇼크. 폐열성 쇼크라는 거는 그 염증에 의해서 그 독소가 전신에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장기로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뇌로 혈류가 적게 가면 뇌사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염증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이명숙 씨. 그녀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진통소염제도 수십여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알약 하나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그녀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다. 약이 안 나오나. 남편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 저희 아저씨가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밤낮으로 간호하느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그렇죠. 소리 없이 찾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침묵의 살인자 염증. 20년 동안 몰랐던 염증의 실체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비극은 시작된 후였다. 초반에 제가 이 염증 관리를 좀 잘했으면 이렇게 심한 경우까지는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꿈에도. 날씨 정말 좀... 과연 그녀는 염증과의 사투에서 벗어나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외관상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져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네. 무서운 건 혈관 속 염증이 이 돌연사를 불러일으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동맥경화증 그러면 다들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콜레스테롤을 떠오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범인은 염증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그 염증이 생긴 자리를 콜레스테롤이 가서 덮어주는 거죠. 아, 그럼 오히려 고마운 녀석이네. 고마운 녀석이죠. 예. 죄가 없습니다. 근데 예. 그게 반복되다 보면 쌓이다 보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잘했는데 잘했죠. 혈관이 좁으니까. 그렇죠. 혈관이 터지지 않게끔 콜레스테롤이 가서 이렇게 막았는데 네. 오히려 뒤집어 쓴 거죠, 죄를.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왔을 때 최초의 반응 시작이 결국 혈관에 염증이 되는 거고요. 그 염증을 갖다가 잘 염증이 터지지 않게끔 네.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콜레스테롤이 막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결과에 혈관이 50% 이상 막혀야만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그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에 보시면 협심증 증세가 있었겠거니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처음에 흉통이 곧바로 심장마비로 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뭐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 평상시에 건강하셨던 분들이에요. 전혀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 것도 없고 나 운동하는데 자신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아팠으면 갔겠죠. 갔죠.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첫 번째 발작이 결국 심장마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맞아. 듣고 보니까 또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요즘 같은 봄철 환절기에 심근경색, 네.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네. 그리고 뇌경색,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노인 사망률이 가장 높은 달이 언제인지 아세요? 3월이군요. 괜히 이렇게 물어봤네요. 얘기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우리가 그러게요. 네. 맞출 수가 있죠, 당연히. 자, 본래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보통은 흔히들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달이 12월과 3월이에요. 뜬금없이 왜 3월이 끼어 있을까요? 그러네요, 봄인데. 그렇죠. 보통은 겨울에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때요? 신체 내부의 기능 자체가 발생하는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은 기운도 올라오고 발생기기가 확 퍼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병균이라든가 병들도 진행이 굉장히 활발해진 시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기본 체력이 없으신 연세 네. 드신 분이나 또는 면역 기능이 약한 또는 만성적인 염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혈관에 있는 염증이든 다른 곳에 있던 염증이든 직접적으로 마구 드러나기 시작하죠. 혈액암 4기를 진단받았지만 자신만의 남다른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은 한재성 씨. 그럼요. 차이 많이 나죠. 지금 봐요. 무려 40kg을 감량하며 몸속 염증을 빼는 다이어트에 나선 개그맨 김수영 씨. 두 사람의 특별한 염증 관리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광주광역시 한 시장. 다정한 모습으로 장을 보는 한재성 씨 부부. 특히 아내보다 더 꼼꼼히 장을 보는 남편 한재성 씨가 눈에 띄었는데
삶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좋은 걸 먹어야 그래도 좀이라도 더 낫고 그래도 싱싱한 게 더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건강을 회복한 후 깐깐한 장보기가 시작됐다는 그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한재성 씨는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한다.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많이 챙겨줬기 때문에 이제 좀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내는 건강한 남편의 모습이 때론 믿기지 않는다는데 38도, 39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혈이 안 잡히니까 이제 그분들은 혹시 뇌수막염 아니냐고 뇌수막염 검사까지 했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열이 안 내렸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것은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의사도 놀란 그의 염증 수치는 무려 정상보다 93배나 높아져 있던 상태.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지지 않는 남편의 고열과 염증 수치가 염려스러웠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 바로 과거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혈액투석까지 받았던 터라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그런데 혈액암이라고 혈액암 말기라고 나와서 생각지도 못한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한재성 씨. 암세포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온몸에 전이되는 혈액암. 그는 이미 혈액암 말기로 장기는 물론 뼈까지 암세포가 퍼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재성 씨의 혈액암과 염증 수치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혈액암이 이제 결국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혈소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거에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온몸에 염증 반응, 즉 감염이 돼서 염증 반응이 온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 만에 20kg이 빠질 정도로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도 급격히 나빠졌다는데 아내 김금덕 씨는 남편의 기력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먹을거리에 신경 썼다고 한다. 뭐든 다 익혀서 먹이고 삶아서 먹이고 그렇게 먹여야 됐었거든요. 특히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아내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다는데 김치거든요. 그 비법이 다름 아닌 김치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숙주김치거든요. 김금덕 씨만의 비법, 다름 아닌 숙주로 만든 김치다? 국민 식재료로 특히 명절 대표나물 중에 하나인 숙주. 조선시대 단정을 버리고 변절한 신숙주에 빗대어 숙주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빨리 상하고 변질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과 달리 숙주에는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다는데 숙주나물에 많은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외부에 있는 중금속, 독소, 술독 그리고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으로 인한 독소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비타민 6가 그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작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 하루에 한 150g 정도의 숙주나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B6를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녹두를 발화시킨 싹숙주는 녹두보다 비타민 A가 약 2배, 비타민 B는 30배, 그리고 비타민 C는 40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한 숙주가 염증의 활성을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는데 이런 이유로 항암 치료 당시부터 남편에게 꾸준히 숙주를 먹게 했다는 아내. 항암제가 몸 안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든 단백질 섭취하든 흡수할 수가 없어요. 해독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숙주나물을 즐겨 먹게 됐거든요. 인터넷 쳐보니까 숙주가 해독작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입맛을 살리고 더불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숙주. 그 활용법은 무엇일까? 우선 수용성 비타민을 함유한 숙주는 열에 약한 것이 특징. 그래서 숙주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주는 것이 중요한데
약 10초 정도만 데친 후 바로 건져내 한소끔 식혀준다. 그런데 숙주에 뭔가를 뿌리는 김금덕 씨. 나물한 다음에 물이 생기거든요. 이게 물을 안 생기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안 생기기 위해서 소금을 먼저 뺀 다음에 망에 뺀 다음에 소금으로 이렇게 해줘요. 빛깔을. 소금으로 숙주를 살짝 절여두면 물기가 빠져 아삭한 식감의 숙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갖은 양념을 넣어 버무려주는데 이때 배로 단맛을 내주고 배가 없을 경우 매실액을 넣는 것이 노하우. 이처럼 조미를 넣지 않고도 식재료 본연의 맛으로 남편만을 위한 건강한 숙주 밥상을 차린다는 아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숙주를 데친 물을 버리지 않고 요리에 다시 활용하는 김금덕 씨. 수용성 비타민이어가지고 숙주가 데칠 때 물로 이렇게 그 영양분이 빠지는 걸 밥을 해서 먹으려고 이제 여러 번 해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숙주의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긴 숙주 데친물로 밥을 지을 때는 물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일반 밥을 지을 때보다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면 초간단 영양 숙주밥이 완성된다. 벌써 휘수로 4년째 아내 김금덕 씨는 남편을 위한 정성 가득한 숙주밥상을 차리고 있다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꾸준히 숙주 요리를 먹어왔다는 한재성 씨. 그는 숙주를 꾸준히 섭취한 후 잃었던 입맛을 되찾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가뿐한지를 몰랐는데 이제 점점 먹을수록 좀 몸이 가뿐해진 것 같고 이제 아팠을 때보다도 훨씬 좋으니까 숙주가 제 몸에 맞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또 한 명의 닥터집하고 전설,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과 함께 깜짝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비만 개그맨 김수영 씨. 지난해 초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혹독한 다이어트에 도전. 약 16주 만에 초고도 비만 탈출에 성공하며 일약 화제가 됐는데 방송이 끝난 뒤에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며 몸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김수영 씨. 그런 그에게 고단백 저지방 유지의 식단은 필수. 그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열중하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단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보이 할 당시에 168kg 나갔을 때 몸매예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데 금방 죽을 것 같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저도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큰 세계 할 때 입던 옷이 있는데 1년 전 그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당시 최고 몸무게는 170kg.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살이 쪘던 걸까? 네, 이렇게 헬스보이 할 때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걸 입었어요. 이걸. 당시 입었던 바지 치수는 무려 46인치? 봐봐요. 이제 지금 현재 입는 바지. 그가 요즘 입는 바지와 비교해보니 더욱 확연한 차이. 예전에는 이것도 안 됐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좀. 단순히 양말을 신고 벗는 사소한 행동도 쉽지 않았던 그의 과거 시절. 그렇다면 1년 전 그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1년 전 김수영 씨의 경우는 초고도 비만으로 이 혈당 상승과 그리고 고지혈증, 이외에 심전도 이상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쪄서 이 산소 공급을 위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이 염증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염증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혈관에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동맥경화라든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 수치 농도와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비만은 염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돼서 비만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염증 수치를 낮추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김수영. 24시간 그를 따라다닌 결과 뭔가를 계속 마시는 모습을 포착했는데 김수영의 냉장고 그 속이 궁금하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들이 있어요. 네. 깔끔하나요? 위에는 이제 현미로 좀 이렇게 채워놨고요. 괜찮죠? 이쁘게 꾸며놨네, 내가 또. 냉장고를 샅샅이 훑던 바로 그때 뭔지 모를 액체 발견. 이 검은색 물은 도대체 뭔가요? 이게 바로 제 다이어트의 비법입니다. 김수영 씨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왔다는 이 물. 평소 좋아하던 탄산음료 대신에 물처럼 자주 마신다는 이것. 색깔만 봐서는 짐작이 어려운데? 한 드셔보실래요? 맛이 근데 진짜 뭐 보리차 뭐 이런 녹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즐겨 먹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물이 아닌 가루? 그가 마시던 물과 같은 색의 가루를 요구르트에 덧뿌리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 검은색이 아닌 보랏빛의 이 가루. 이게 바로 김수영 씨의 건강 비법인가요? 제 바로 비법은요, 바로 아사이베리 가루입니다, 여러분.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진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지방 흡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아사이베리 가루에는 생과보다 약 7배가 넘는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아사이베리는 그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그 현대인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고 또한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억제적 효과를 보여 산화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사이베리에는 활성산소를 낮추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양배추의 약 7배, 시금치의 약 30배가 넘게 함유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아사이베리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0분 정도 이제 이렇게 현미를 불려놨다가 죽을 끓일 겁니다. 김수영이 제안하는 아사이베리죽. 쌀 대신 현미를 이용해 죽을 만들고 끓이는 과정에서 아사이베리 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면 보랏빛의 아사이베리 죽이 완성된다.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달걀을 이용한 아사이베리 스크램블 에그. 달걀 3개를 기준으로 아사이베리 가루 한 스푼을 넣어주면 손쉽게 완성.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사이베리 음식 조리 시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하루에 아사이베리 가루 반 큰술이면 충분. 이 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이 아사이베리도 과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서 속이 쓰리다든지 소화불량, 설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사이베리를 이용한 건강 식단으로 비만과 염증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김수영 씨. 현재 40kg을 감량한 그의 건강 상태와 염증 수치가 궁금한데 자신의 혈관 염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혈액 검사에 나선 김수영 씨. 혈관 건강 상태를 통해 40kg 감량 신화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 그의 염증 수치가 잠시 후 공개된다. 눌러주세요. 네. 휴식 좀 쉬어다 보세요. 네, 닥터지도하고 스튜디오에서 검진 결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의 염증 수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잠깐! 왜요? 저희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특별히 김수영 씨를 모셨습니다. 여기 판넬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어때요?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살이 그래도? 아니 근데 숨어 있는 게 너무 엉거주춤해가지고 야 내가 모른 척하기 참 힘드네. 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네. 몸 안에 염증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염증 그러면 그냥 아프고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지 살과도 관련 있을까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지방이 하는 역할 중에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독성 물질을 딱 붙잡고서 온몸에 돌지 않게끔. 네.
그런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염증 때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면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결국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김수영 씨의 네. 혈액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포 0.8. CRP가 비포 0.8. 그렇다면 애프터는요? 0.1? 네, 실제로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와! 그러네. 아까 0.3 정도까지가 네, 정상 범위로 네. 있으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네네. 정상 범위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였던 거고 예.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맨 아래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제 좋은 속칭 좋은 콜레스테롤 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49였던 게 지금 예. 64로 아, 네, 뚜렷하게 이제 뭐 와.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염증도 줄이고 예.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는 아주 예.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더 먹어도 되겠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자, 당연히 김수영 씨는 지금도 고도비만이에요. 네. 그럼 내장에도 지방이 당연히 있는 상태일 네.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각심을 잘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놀라운 건 보니까 체중을 어쨌거나 감량하니까 염증 수치가 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비만하고 염증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증하면 아까 저희가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불태워 없애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밖으로 들어온 독소만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내부 독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식이 독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과체중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과체중인 상태에서 과다하게 몸에 쌓여 있는 지방, 네. 당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에 있는 뭐 독소들이 네. 쌓이게 되면 장에서 다시 혈류를 타고 재흡수가 돼서 몸 곳곳에서 독소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체중도 좀 더 잘 느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에서 비만도를 줄이면 줄일수록 몸에 있는 염증 상태가 줄어서 다른 나쁜 질환으로 갈 확률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저 벌써 드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고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돼요. 요리에 도움을 주실 김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첫 번째는 어떤 식재료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 김수영 씨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요. 네. 아사이베리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아사이베리 땅콩 조림을 한번 해볼 오, 거예요. 땅콩 네. 조림. 그래서 우리 네. 평소에 계속해서 네. 꾸준히 먹어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반찬으로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땅콩 조림이에요. 네. 땅콩에도 불포지방산이 염증을 해소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서 두 가지를 네, 합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를 시작해 주시죠. 네. 어떻게? 자, 먼저 네. 이제 조림장 먼저 만들 건데 간장이 4큰술이면 설탕이 2큰술 준비해서 이게 좀 보글보글 생강을 갖다가 끓일 때 여기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여기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예. 이제 땅콩 넣고요. 선생님 고기가 없네요. 고기는 대신해서 땅콩 어떻게 네. 안 될까요?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왜? 그러게요. 어쩌죠? 아니,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땅콩인 거죠. 네, 맞아요. 예. 땅콩을 준비하신 아세이베리 고기 조림 하면 안 됩니까? 다음번에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만들어주세요. 또. 조림장이 거의 졸아들면 네. 그때 이제 아사이가루 넣으셔도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네. 아사이베리 가루를 가져오셨는데 네. 왜 가루를 쓰죠? 생과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과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아사이베리는 네. 저 브라질의 아마존 거기서만 딱 나요. 네네네. 그래서 생과가 우리나라엔 들어온 적이 없고 또 유통을 위해서 그 생과는 아무래도 잘 이렇게 향하기도 쉽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가루. 분말 형태로. 네, 분말. 무슨 맛일 것 같으세요, 이 가루가? 제가 한번 그걸 먹어보려고 했어요. 생김새를 딱 보니까 커피 가루 같아요. 저는 그러세요? 네. 이걸 종종 먹어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럼 알면 대답하지 마시고 네. 모르시는 거예요. 먹어볼게요. 네. 거기다 침을 왜 묻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우. 좀 텁텁한데요? 네, 뭐 시거나 네, 달거나 전혀- 그런 맛이 네. 없어서 음식에 같이 넣어도 만약에 신 거를 조림에 넣으면 음식 맛을 해치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주제가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염증이 만성장애 염증이 어떤 몸에 잘 생기냐면 네.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도 산화라고 그러지만 산화가 많이 된 몸에 잘 생겨요. 그러니까 산화 어렵잖아요. 네. 오늘 시청하시는 주부님들 아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프라이팬 새로 사면 네.
찌든 때 잘 금방금방 벗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울퉁불퉁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기름때가 금방 껴서 잘 안 벗겨져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 몸이 산화된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게 되면 염증이 훨씬 더 잘 생기게 되는데 네. 이 아사이베리에는 이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자색이잖아요. 네. 안토시아닌 같은 식물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좋겠죠. 네. 이제 요리가 이제 완성되는 것 같은데 과정을 좀 이제 마무리해 네, 주시죠. 다른 조림보다 지금 좀 보시면 색이 네. 좀 검어요. 예. 그래서 간장이 많이 들어서 짠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아사이베리 색이에요. 아.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네. 아사이베리 땅콩 조림. 그리고 또 아까 생강이랑 생강을 같이 넣어서 졸이라고 했는데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야, 어때요? 생강은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가 생강 그러면은 입에서 매워가지고 냄새가 나서 싫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많이 중화돼요. 반찬으로 되게 좋겠다. 아 먹어봐요. 반찬입니다. 요거 제대로 된 거니까 생강이랑 먹어봐. 그럼요. 저는 여기다가 멸치도 넣고 싶다, 멸치. 아 여러 가지 섞을 수도 있겠네. 왜 맛있는지 아세요, 이게? 네. 왜요? 제가 볶았거든요. 제가 볶아서 더 맛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전설의 밥상 다음 요리 소개해 주시죠. 숙주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숙주. 네. 재료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요. 간단한데요? 네, 숙주는 조금 이제 노란빛이 없이 하얀 게 좋은 거거든요. 좀 싱싱한 숙주 준비하시고요. 네, 네. 파는 이렇게 얇게 채로 썰어주시면 네. 돼요. 이 요리는 정말 김수영 씨가 싫어하겠네요. 정말 싫어하고요. 사실 숙주나물하면 돈꼬치라면이 굉장히 또 쌀국수는 좀 별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고 고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딱 봐도 그냥 다풀이라서. 그러게 표정이 어쩐지 계속 안 그리고 좋더라고요. 파절이 고기 파절이죠. 왜 고기가 없는 거예요, 진짜. 뭐죠? 제가 이거? 반성하겠습니다. 네. 기름 넣어서 달궈주신 다음에 숙주는 나중에 넣으시고 파를 먼저 드세요. 이거 소리 어떡해. 네, 파를 수영 씨 넣어서 뭐예요? 네? 뭐예요? 와, 이거 삼겹살 구울 때 파는 본래 우리 몸에서 양기를 돋우는데 굉장히 아. 좋아요. 이게 약간 매운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염증 잡을 때 면역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약적으로도 이 냉기를 없애주는데 굉장히 잘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파가 이제 숨이 살짝 네. 죽으면 숙주는 나중에 넣어서서요. 네, 네. 오래 볶지 않고 열 많이 하지 않게 하라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빨리.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간 아주 조금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 센 불에다 볶아야 네, 돼요? 센 불 해야 돼요. 아주 있는 불 중에 가장 센 불이요. 볶아졌다 그러면 항상 또 마지막에 이건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야, 근데 언뜻 느낌에는 숙주와 대파에다가 소금과 후추만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거든요. 네. 야, 이게 맛이 날까? 이런 약간의 그 궁금증이 생기네요. 고추를 이렇게 다진 거를 뿌려만 주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라 이제 매콤한 맛을 와. 전체 너무 같이 볶으면 전체 같이 색 뽀개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선생님 저기 숙주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뭐를 콩에서 난 게 콩나물이잖아요. 네. 숙주는 뭐에서 난 거죠?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 있을까요? 그러세요? 숙주는 녹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네. 지금 아, 그러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래요? 네. 먹을 자, 것만 먹었지 뭐 와이프 먹을 필요가 있나? 네, 숙주는 녹두에서 나왔기 때문에 녹두 자체가 성질이 차요. 네.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데 도움을 굉장히 잘 주는 식물이거든요. 그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숙주 자체도 우리 몸에서 나쁜 독소들을 끌고 나가주는 작용이 크기 때문에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차가운 성질, 열을 꺼트리는 숙주와 그다음에 따뜻한 양기를 돋우는 파가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맛있다. 라면 먹고 싶을 때 들어서 후루룩 하면 라면 먹는 것 같겠다. 아유, 저는 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파도 너무 많이 안 익어서 네. 파의 느낌이 살아있네요, 그대로. 간이 딱 맞는데요? 아삭아삭하니? 아, 딱 맞아요? 네. 처음엔 좀 의심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의심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어우. 그러니까 고기를 좀 줄이시고 이런 채소 볶음 먹어요. 아, 그럼 진짜 맛있겠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서 수영 씨 같이 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네.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고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예. 또 항산화 작용 돼주기 때문에 고기랑 같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줄 그 여자친구도 없고 사실 어머니도 멀리 계셔가지고 그래서 혹시 어머님 아들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제가? 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네,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안 되겠네. 셋째 아들이구나. 먹고 살기 바빠 건강 챙길 겨를이 없다는 시장상인 10명과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한다는 복싱회원 10명이 함께하는 20일의 체험단. 그들이 염증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았다. 여유만만한 복싱위원들에 비해 안절부절 불안한 모습이 역력한 시장상인데, 평소에 운동은 좀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불안하죠, 이 나이에. 사실 아직까지 주사 바늘이 많이 무섭긴 합니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없을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또 검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 전 체험단의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염증 수치를 측정했다. 그리고 10명은 아사이베리, 10명은 숙주로 드디어 시험 시작. 시험 3일째,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체험단을 기습 방문했는데,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건강에 대한 외부적인 자신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신이 없어가지고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운동으로 관리해왔지만 점점 건강에 대해 자신이 없어진다는 이동훈 관장과 그의 아내. 이번 체험을 계기로 운동과 더불어 내 몸에 맞는 식재료 찾기에 나서겠다는데, 잘 먹을게, 가빈아. 딸의 정성이 가득 뿌려진 아사이베리 샌드위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맛있다. 그리고 부부 못지않게 체험에 열정적인 또 한 사람. 맛이 최고예요. 좀 운동을 했을 때 몸에 좀 더 잘 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피부톤도 저는 좀 밝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특별한 사연으로 아사이베리 체험에 동참하게 된 올해 33살 이영준 씨.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쪘을 때가 한 123kg에서 125kg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 싶어서 여름 되면 너무 힘들고 싶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극한의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건강에 무리가 왔다는 이영준 씨. 실제로 1차 혈액 검사 당시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약 15배나 높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용준 씨의 염증 수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사이베리 하루 권장량 3g에서 5g을 섭취. 일주일간의 아사이베리 체험을 시작한 10인데, 그리고 쉴 틈도 운동할 시간도 없어 건강이 우려된다는 숙주 체험단 박기호 씨. 숙주나물은 평상시 먹는 대로 무쳐가지고 반찬해서 밥하고 같이 먹었죠. 이번 체험을 통해 평소 즐겨 먹던 숙주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박기호 씨. 아내의 손맛으로 탄생한 숙주나물을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다는데, 몸에 좋다는 음식을 뭐 자꾸 자주 먹고 싶고 자꾸 또 집사람도 구워나 그럴까, 그죠? 숙주 하루 권장량 150g을 섭취. 아사이베리 체험단과 동일하게 일주일간 체험을 시작한 10인데, 과연 이들의 염증 수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일주일간의 아사이베리와 숙주 체험이 모두 종료됐다. 그렇게 염증 수치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모인 20인단의 체험단.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염증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진행된 혈액 검사.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된다. 아사이베리와 숙주 체험단 중 고위험군 2인의 경우 염증 수치 절반 이상 감소. 그리고 아사이베리 체험단 중 무려 7명의 참가자가 염증 수치가 감소됐으며, 숙주 체험단에서는 참가자 4명의 염증 수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염증 잡는 식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닥터집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년째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그녀. 거짓말이 아니라 한 3년만 더 살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뼈에 터져 있는 림파선이 관찰되지는 않으셔서 풀푸드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암, 항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버플푸드에 숨겨진 힘부터 안토시아닌이 지금 물에 다 빠져나온 거예요. 식탁을 물들인 보랏빛 요리의 향연까지 버플푸드에 대한 모든 것 닥터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몸속에 있는 염증은 바로 독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릉천이에요. 양릉천. 네, 면역력이 샘솟는 천이라는 뜻이지. 자연스럽게 구부리시면 여기 뼈가 하나 있어요. 약간 튀어나오네요. 네, 튀어나오고 네. 이게 바로 비골두예요. 비골. 네, 눌러보세요. 안 아파요? 양기를 올려주는 혈살이기도 하고 아까 부종이 생긴다고 그랬죠. 거기에도 도움이 돼요. 수영 씨가 한번 앉아봐요. 귀여워. 있잖아요. 아니, 안 먹는데. 못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겠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선생님 찾아가서 치마 맞도록 하겠습니다.